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의 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제가 이 차량을 직접 몰고 이곳에 왔습니다. 봄 캠핑이 시작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한번 저도 캠핑카를 한번 모터홈을 몰고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를 알아보면서 저도 이 차를 한번 직접 몰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주행 리뷰를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자, 지금 이제 이 차를 한번 몰고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차를 몰고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좁은 길들을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자, 하지만 가야죠. 캠핑을 가야 되는데 우리 차가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반대쪽에서 차가 내려오거나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거리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돌려야 되고, 그리고 앞부분으로 나가는 것도 옆에 벽에 닿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을 엄청나게. 와, 나왔습니다. 결국에 나왔습니다. 위네바고에서 만든 이 모터홈을 타고 이제 실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일단 차 폭이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운전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굉장히 붐비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양재에 있는 붐비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나갈 때 차들이 굉장히 많이 껴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운전에 좀 서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차를 몬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주행을 좀 쭉 하면서 이제 실제 이 차의 승차감 같은 거는 어떤 부분이 좀 괜찮은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도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기자. 자, 제가 일단 이 차를 한번 조금 주행을 해봤거든요. 자, 주행을 해보니까 느낌이 이제 조금씩 옵니다. 감이 좀 잡혔습니다.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가 좀 맞추는 게 쉽진 않은데, 사이드 뷰 미러를 보면은 위쪽에는 좀 이게 되게 보이는 각도가 좁아요. 대신에 아래쪽은 광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각도로 보면은 라인을 잘 맞추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면 되고요. V6 37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과 힘을 따져보면은 275마력에 한 37토크 정도의 힘을 내줍니다. 그 정도면은 일단 일반 도로를 다닐 때 이 정도 크기를 몰아주는 거는 크게 부담은 안 되고 무리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행하면서 이제 승차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각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그런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몰아봤던 차 중에서 가장 큰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좀 더 큰 차는 저도 몸으로 와서 뭐라고 좀 더 비교 대상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렉스를 좀 모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제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제가 셀프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도 한번 하려고 왔거든요. 지금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유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이제 다 넣었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연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지금 이 차 보면은 앞에 있는 눈금 게이지가 있는데요. 눈금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차의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만큼 연비가 안 좋은 건 당연하겠죠. 지금 공인 연비가 리터당 7km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5에서 한 6 정도? 요 정도의 연비를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집을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을 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다 됐죠. 근데
이렇게 큰 차를 몰아본 게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를 모토홈을 몰아본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차가 이제 회원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풀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좀 캠핑을 즐기시려는 분들, 또 계절이 좋아지면 또 많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야, 나 이 차 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운전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초반 한 20-30분 정도만 운전을 하시면은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동 능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신경을 써준다면은 운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후방에 대한 그런 감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요 뒤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감지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뒷부분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운전했을 때 있어서 이 전반적인 이런 좀 공간들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차의 힘이 이렇게 막 넉넉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뒷차가 이제 많이 좀 따라오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답답한 그런 좀 주행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속도계 버튼이 이 운전석에 이 운전대 왼쪽에 있거든요. 이 버튼을 하나 눌러주면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세팅이 되고요. 제가 지금 두 발을 다 뗐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주행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마일로 표시가 돼요. 51마일, 52마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버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장비들이 물론 있어서 툭탕툭탕 소리도 나지만, 일단 이게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합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좀 외풍에 대한 어떤 그런 소음들이 실내로 많이 좀 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이런 대로를 쭉 꾸준하게 달려줌에도 불구하고 주행감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으로 타고 오는 그런 소음이라던가 이런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우당탕탕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운전이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왔는데 되게 뻥 뚫린 이런 길을 가니까요, 저 솔직히 운전이 지금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이게 팔거리도 여기 딱 있고요, 옆쪽에도 팔거리가 있고요. 그냥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게 그냥 내 차 몰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이 시야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감이 확 낮아집니다. 장점. 자, 지금 저희가 캠핑장에 지금 거의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이 캠핑장 올라가는 길이 약간 언덕이 많이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올라갈 때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덕길인데요. 네. 물론 뭐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는 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차가 확실히 길다 보니까 나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언덕길이 좀 이렇게 심하게 있어도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언덕길 잘 빠져나와서 지금 코너 돌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들지만 어쨌든 다행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캔리니로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게 또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차량 일단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진짜 뭐 주행해서 보셨겠지만 정말 엄청 큰 차를 몰고 온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외관 보시면은 포드 트랜짓입니다. 앞모습만 보면은 바로 트랜짓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상용차로 굉장히 뭐 잘 나가는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을 이제 모토홈으로 개조를 한 건데, 자, 옆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죠. 이 사이드 미러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몰 때에는 뒷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단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옆으로도 길게 빠진 이런 사이드뷰 미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접힐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창문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개방감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고 이 앞을 내다보는 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세팅을 끝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햇볕이 되게 눈이 좀 부시게 좀 햇빛이 내려비치고 있는데, 요거를 이 위에 있는 어닝 있죠? 네, 요걸 설치를 해서 보다 더 좀 햇빛 좀 가리면서 안에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닝은 어디냐면 이 뒤 장치에 보시면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파워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어닝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은 안 눌려요. 앞에 있는 전원 버튼을 먼저, 시동 버튼을 먼저 건 다음에 열어야 되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을 내리면은 이 천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요. 길이가 4.88m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 밑으로 이렇게 폴대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편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다 내려오는 상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장애물이 걸린다거나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멈춘다고 해요. 그리고 알아서 들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 편 상태는 이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지금 그늘이 굉장히 아늑하게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어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TV기라. 아, 이제 이렇게 또 캠핑카 앞에 앉아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캔린이의 그 처음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뭔가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차린 음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한 끼를 먹으니까 정말 이거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터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대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원권을 구매를 하시면은 1년에 15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모터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4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보험까지 가입을 해주는데 40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럼 15번을 나누면은 한 번 나가는 1회 이용당 약 한 28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가까운 근교로 잠깐 나왔을 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의 관리 비용도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뭐 광고비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업체 이름은 설명을 안 드리고 캠X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이런 대여를 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프리미엄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39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값이 1억 5천만 원짜리니까요. 연회비가 398만 원이라면은 굉장히 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15번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1회당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8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캠핑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해서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차량을 몰고 나갈 때 이 캠핑 용품들을 다 구매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차, 레이 같은 작은 차를 또 이렇게 캠핑카로 개조한 차를 또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레이 같은 캠핑카를 대여하게 되면은 1년 활용하는 15번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그때 들어가는 연회비가 더 저렴합니다. 1년 연회비가 149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번 나갈 때 뭐 한 1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차를 굳이 안 사더라도 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워낙에 위네바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특징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관에서의 느끼는 특징은, 자, 첫 번째 이 부분 보시면은 위쪽에 이 바깥으로 빠져있는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바깥에서도 큰 좋은 음질의 그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위네바고 퓨즈의 어떤 K 에디션, 우리나라에서만 좀 적용되는 에디션 모델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유 대신에 가솔린을 활용한다는 거,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220V 이런 콘센트도 있고 이런 아울렛들이 몇 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의 구석구석에 좀 짜투리 공간들을 좀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공간을 보시면은 이런 캠핑용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담을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뭐 LPG통 같은 거 이런 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차가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바퀴부터 이 뒤쪽까지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 언덕으로 올라오거나 경사가 좀 있을 때 뒷부분이 정말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정말 심한 곳에서 이 차를 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을 보시면은 정말 높이가 엄청나죠. 물론 제가 좀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테일램프와 또 좌우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한 2개 정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다리까지 만들어놨던 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점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일러를 또 견인할 수 있는 이런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까지도 같이 이렇게 또 견인할 수 있는 이런 토 모드 기능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카라반테일이라는 그런 또 업체에서 생산을 했던 그런 차량을 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둘이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박하고 이 카라반테일하고 둘이 이제 서로 코웍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모습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와서 이 전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아늑하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 둘, 셋,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되는 가족 구성원 이용해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차 정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전벨트가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어서 총 승차하실 수 있는 인원은 4명이라는 거, 요즘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 대신에 이제 다 이동한 이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를 먼저 느낌을 한번 좀 쭉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그런 또 원목들, 이런 재질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돼가지고 안쪽에 수납 공간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캠핑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을 구매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또 다양한 이런 캠핑 용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네, 감성 캠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요것도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간도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 볼게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제 키가 180 정도 된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침실 공간이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누워 보면은, 네, 와, 머리가 거의 뭐 위에 있고 발도 굉장히 편하게 쭉 뻗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자면은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총 한 2명 정도가 좀, 뭐 성인 2명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겨울이건 여름이건 뭐 예를 들면 히터,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철 특히 이제 좀 쌀쌀하게 밤엔 추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히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를 작동을 해가지고 히터를 틀 수가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보면은 이 아래쪽 공간으로 이렇게 통풍구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히터 바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히터 바람이 나온다는 거 바로 틀면 바로 나옵니다. 소리가 부웅 하고 들리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인버터를 버튼을 ON을 해서 눌러놨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버튼을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을 켜면은 전자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냉장고 이 2개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요 공간들을 요거로 이제
평탄화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또 침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물론 뭐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충분히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좀 더 확장이 되는 그 버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보시면은 앞에 시동을 하나 살짝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드백과 다 올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웃을 누르면은 바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가죠. 네,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잖아요. 여기도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공간에서 제가 이제 뭐 잠을 잔다거나 뭐 이렇게 뭐 편하게 뭐 바깥을 바라본다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뭐 물론 뭐 제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캠린이의 마음으로 정말 이 캠핑카에 대한 리뷰도 그렇고요. 이제 캠핑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회원권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좀 가성비 좋게 이렇게 또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날씨가 더 점점 좋아지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캠핑 활동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캠핑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